상계동의 아파트는 4년 동안 뛰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뛴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이만큼 더 뛸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송도 같은 경우는 아직 GTX 개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0억에서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주안 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네. 그 지하철을 2개 타야 되는데 네. 차라리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9월 힐스테이트나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죠? 네, 제가 주중에 방송을 한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김꼰대가 저는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선택을 한 그 질문을 갖고 다른 의견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내용을 그런가요? 제가 얘기하고 우리 권꼰대님이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네. 이 상담을 잘했는지 네. 제대로 답을 말하셨는지 네. 뭐 실수도 하잖아요, 사람이. 검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떨립니다. 자, 어떤 질문 사항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질문 내용은요. 인천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더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도 후 서울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상계 주공 같은 곳으로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럼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네. 인천을 팔고 서울로 갈아탄다고 한다면 네. 서울이 상급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요즘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라고. 네네네.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 내용, 대답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동안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뒤에 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시죠. 지금 인천 지하철, 인천 시청역 주변은 이미 호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아졌어요. 근데 한 정거장 또는 두 정거장 정도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 인천 시청역 지하철 GTX가 들어서는 역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주도 임박해지고 그 다음에 GTX 개발도 진행이 된다면 요 두 가지가 맞물린다면 이 신규 아파트이고 대단지이고 또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개의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이 구역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 되면은 그 나머지 구역들도 개발에 대한 진행이 빨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주변에 있는 개발도 같이 동반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를 주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입주가 임박해지는 시기로 다가갈수록 또 GTX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수록 주변에 있는 개발이 같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 자체가 같이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여 지금 가격에서 이미 분양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서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보유를 해서 2억 정도의 수익을 더 얻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프리미엄 1억 정도를 받고 수익을 내고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한 서울에 이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상계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계동 지역 같은 데로 직접 가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 방향으로 보면은요, 투자에서 큰 방향,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시기를 잘 선택을 한다면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갈아탈 수 있잖아요. 공군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목소리도 또렷또렷하시고 정말 이해 편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네네. 이거죠. 상계동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의 아파트인데 인천의 아파트를 팔고 상계동으로 갈아타는 건 찬성이다. 방향은 맞다. 네, 네, 그렇지만 당연하죠. 상계동의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네네. 상계동의 아파트는 4년 동안 뛰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뛴 지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이만큼 더 뛸 여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상계동이 추가로 뛰는 것보다 인천이 훨씬 더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더 지나서 더 차익을 누리고 그때 가서 갈아타도 충분하다. 네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네. 궁금한데 서울이 2021년도, 22년도 입주 물량, 그러니까 수요자가 보통 한 1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한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가요? 서울. 네네. 서울이. 그러면 네. 서울이 2년 동안 공급 대비 수요는 많고 네. 공급은 적고 네네. 50%밖에 안 되잖아요, 공급이. 그렇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한 4만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의 인구가 290만이고 서울이
960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4만 정도 수요자라고 보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공급이 2년 동안 1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돼요. 네. 뭐 청라, 송도가 물론 많긴 하죠. 네네. 그래서 10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되면은 물량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거의 뭐 100% 가까이가 물량, 200% 가까이 물량이 많단 이 말이에요. 숫자로 보면 수요 예. 대비. 근데 이런 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조금 약간 인천의 가격이 조금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량을 더하기 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르게 수요자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쪽으로 수요자들이 모여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는 그동안에 특별한 호재가 없어서 신도시 쪽으로 수요가 몰렸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네. 많이 올랐죠 이제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호재가 뭐냐면 GTX B 노선 호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 여기 인천 GTX가 여기 생기는 역을 중심으로 또는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인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수요들이 집중화가 된다면 가격 영향을 받게 되죠. 좋은 얘기네요. 일단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청라가 공급이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송도는 공급이 좀 적지만 공급이 꾸준하죠. 앞으로도. 네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수요가 없어. 중간에 가격이 저렴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이제 고가, 중간에 저렴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인천시청이라고 하는 GTX 역사가 생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가. 아, 그러면 뭐 청라가 예를 들어 뭐 송도하고 청라가 예를 들어 10억씩이라고 한다면 인천의 시세가 뭐 6억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제 10억짜리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 주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소개하신 매물 자체가 GTX도 두 정거장이니까 멀지 않으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가격이 더 뛸 거다. 그리고 이 얘기죠. 네, 그리고 대전지 재정비 촉진지구다 보니까 음. 계획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조금 경험한 바로는 네. 우리 공권위원도 못하지만 아니, 왜 경험한 이러세요? 바로는 이게 비싼 아파트 물량이 좀 많더라도 네. 인천의 기존 아파트가 5억인데 네. 청라나 송도의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한다면 네. 더 비싼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 비싼 아파트가 공급됐을 때는 오히려 공급이 많더라도 싼 아파트가 따라 뛰었지. 그렇죠. 예, 저 비싼 아파트가 내려오진 떨어지거나 않았죠. 예, 하는 뭐 그런 예는 많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공급이 좀 많긴 하지만 네네. 인천의 호재, 더군다나 서울의 부동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는 호재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송도 같은 경우는 아직 GTX 개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0억에서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동탄이 한 13억 5천에서 15억 정도 하니까 지금 개통이 임박해진다면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그 아유, 기존에 있는 5억 아닙니다. 같은 경우도 송도도 지금 13억입니다. 아, 그죠? 호가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네. 너무 비쌉니다.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GTX 인천 시청역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GTX가 생기는 여기 인천 시청역 요 자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요 자리에서 주안 이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네. 그 지하철을 2개 타야 되는데 네. 차라리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9월 힐스테이트나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어떨까요? 여긴 한정거장이긴 하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갈아타고 굳이 9월 비슷한 입지에 있는 또 네. 보다 오래된 9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이 분양권을 매도하고 살 필요는 없고 네. 이 자체로도 가격이 특히나 여기는 이만큼이 네. 재정지 촉진지구로 해서 이게 먼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개 구역들이 이제 입주를 네. 앞두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변화의 측면에서는 이쪽을 더 높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변화가 되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이미 변화가 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학교 네. 보내기도 좋고 분위기도 네네.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가 개통이 됐을 때 이 지역에 뛸 확률이 여기 먼 것보다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중에 뭐 11억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한 7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얘가 더 뛸 확률이 한 4억 정도는 얘가 더 뛸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얘가 2억 뛰고 얘가 뭐 4억 뛴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걸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하고 현재 주거 환경으로는 이제 9월동 일대 힐스테이트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네. 연식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진 않아요. 조심하세요. 힐스테이트 분들 연식이라는 듣고 게 있어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편파 방송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연식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수요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수하려는 수요 입장에서 본다면 5년 이상 된 주택보다는 1년 이제 막 입주를 하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구조도 그렇고 적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면서 또 시스템적으로 주차 시설이나 이런 현대식 시스템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더 요새 7년이 되고 10년이 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쪽을 더 선호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이 상태에서 양도세를 지불하고 또 이걸 취득하는 취득세 거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갈아타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적 가치로는 네. 이 지역이 전체가 통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네. 블록별로 좀 거리가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발 안 되는 블록들도 있을 네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묶어서 아주 이쁘게 개발된 저는 이 블록의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은 뭐 서로 간에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뭐 그죠? 이 지역을 네. 나쁘다고 내가 디스하는 게 아, 아니라 갈아타는 충분히 부분. 좋은 점인데 중간에 거래 비용을 굳이 양도세와 취득세를 지불하면서 같은 지역 내 같은 호재를 끼고 있는 지역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는 이런 의견일 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권군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우리 인천에서 또 서울로 갈아타는 부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 또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인천시청역 쪽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양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전문가들 의견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죠. 네네 오늘 하나 좋은 더 거- 배웠습니다. 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위에 구독,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또 네.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 재해석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니까 다음에도 꼭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